이런 관찰력 훈련이 정말 입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한번 서경대학교 영화과 시나리오 분석에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영희와 철수가 있어요. 파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영희는 20살이고 현재 대학교 1학년에 갓 들어간 신입생이다. 철수는 3학년 선배로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굉장히 좀 음악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한 철수가 있다. 그런데 그 둘은 사랑에 빠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정보만으로는 굉장히 조금 모호하죠. 우리가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선 뭘 해야 될까? 영이라는 인물을 그려야겠죠. 내 머릿속에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를 대입을 해도 되겠죠? 내 친구 중에 파란머리 걔는 이렇게 파란머리를 하고 다니고 평상시에 되게 아이템 파란 거 그리고 뭐 검은 옷을 입고 철수는 되게 좀 잘생겼지만 음악도 좀 잘하고 미술적인 어떠한 좀 그 능력도 있고 뭔가 되게 활달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좀 미스테리어스하고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캐릭터에 대한 관찰은 어디서 하면 좋겠냐? 나라면은 MZ가 많이 있는 힙지로 갈 거야. 일지로. 이런데 이 친구들이 몰려있는 데 갈 거예요. 내 주변엔 그런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야. 성수에 가니까 어떻게 옷을 입고 있더라, 뭐 언더부브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크롭티더라, 요즘 애들은 뭐 어떤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 이걸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럼 난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초상에 좀 위배가 된다 그러면은 뭐 관찰해서 드로잉과 메시지를 내가 주석이라도 할 것 같아. 이런 캐릭터가 있겠구나. 정보를 모아야겠죠.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랑 내가 정말 관찰해서 인물의 어떤 특징 를 파악하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관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 분석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연출자라면 이런 배우들, 이런 장소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연출을 내가 또 시킬 수가 있겠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소리와 이런 촬영의 느낌으로.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대생이랑 뭐 어떤 알 수 없는 학과의 어떤 여자애랑 사랑에 빠졌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들은 그럼 어디서 만났을까? 힙지로에서 호프집 있잖아요. 밖에서 같이 먹는 거. 거기서 같이 옆자리였다가 말이 또 통해서 만났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어떤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서 첫눈에 반하는 어떤 장면을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꼭 처음부터 호감이 있어야 될까요? 처음엔 되게 불편한 관계, 되게 기분 나쁘게 맞닥뜨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둘이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더 디벨로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또 관찰력에 대해서 이제 미술원을 준비하는, 예를 들면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관찰력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고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옆에 두고 있는데 한예종 조형예술과 전형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실기시험 1차가 뭐예요? 문제를 제시된 조건에 의하여 표현하기, 기본적 표현력과 사고력과 180분 동안 하는데, 이게 뭐냐? 대부분 1차에서는 어떠한 대상이라던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표현하는 거. 관찰력이 들어가야겠죠. 2차를 한번 볼게요. 2차 조형시험, 심층 실기시험이 3일간 이루어지잖아요. 과제, 그룹 토론 있고요. 결과물 제작 과정 및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기 첫째 날, 둘째 날 또 실기, 셋째 날 그룹 토론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해력,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 표현력 이 모든 걸 보는데 차별점을 만들어야겠죠. 내가 지금 저 친구와는 다르게 나의 관점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재료가 연구가 되고 어떠하게 주제나 이런 표현적인 기법을 내가 연구해서 표현했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관찰력이죠. 관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관찰력은 근데 하나 더 조금 확장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보고 그림 그린다, 보고 글을 쓴다가 아니라 눈으로 하는 관찰도 있지만 후각에 의한 관찰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맛의 미각에 의한 관찰이 있을 수가 있고요. 촉각에 의한 관찰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어떤 사람을 내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 10년이 넘게, 한 20년 됐어. 15년 됐어. 그런데 딱 지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샴푸 냄새 아니면은 어떤 향수 냄새를 통해 가지고 맞아, 그 언니, 그 누나, 누구누구, 내 첫사랑, 이런 식으로 떠오르잖아요. 혹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없는데 누군가가 같은 향을 풍기고 지나갔어. 생각이 나잖아요. 후각이 그 기억을 하고 관찰했던 거예요. 그거만큼 새로운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표현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의 관찰이 다 모여야 된다. 예. 자유자재로 관찰력을 하나의 나의 재료의 툴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각을 이용하는 관찰력은 예를 들면은 연필을 이용한 관찰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거예요. 코를, 후각을 이용한 또 관찰력은 어쩌면 내가 볼펜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촉각에 의한 어떤 관찰력은, 촉각에 의한 거는 또 어쩌면은 내가 마커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체가 정말 예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관찰을 어떤 창조의 어떤 원천으로 삼아야 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보든 뭘 경험을 하든 그냥 후룩 지나치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요. 메모.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오면은 드로잉북 사라. 미술을 해도 사고, 미술하면 당연히 사야겠죠. 디자인하거나. 미술을 하지 않아도 이만한 거 무지 메모장이랑 다이어리를 사라고 해요. 왜? 내 일상을 관찰하고 내 주변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창조력의 원천이 돼서 발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료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고 안 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당장의 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분야에 있을 때 특히 그것이 차별점으로 굉장히 존재한다. 네. 디자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예종 디자인과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1차 때 뭐예요? 제시된 가시적인 대상을 주어진 재료의 특성과 한계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관찰에 의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평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가시적인 대상을 관찰, 해석하고 이를 제한된 조건 내에서 형상화하는 능력을 한다. 대놓고 관찰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실기도 3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실기와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상상력, 창의력, 표현력. 이게 뭐예요? 다 관찰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평상시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메모장, 노트 들고 다니고요. 저는 그냥 핸드폰에 기록하고 싶은데요. 물론 핸드폰에 기록할 수 있는 건 기록하고 촬영할 수 있는 건 촬영하고, 그런데 그걸로는 훈련이 되게 좀 표면적이에요. 네. 깊게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포착하려면은 직접 정말 아날로그적이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그런 정말 실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건데, 타이핑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업을 타이핑하고 기록을 하고 했을 때의 기억력보다 직접 듣고 쓰고 보고 했을 때 훨씬 저장하는 그 기억력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오래가요.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생활화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러한 AI 시대에선 더욱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12단계 사유법에서 이 관찰력이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 학원에서는 혹은 우리 과외를 할 때라던가 이런 컨설팅을 할 때는 이 12단계 사유법을 굉장히 중요시 제가 이제 여기면서 커리큘럼에도 적용을 하고 훈련도 시키는데, 모든 학과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방송 영상과를 준비하는 영화과를 하나, 디자인과, 미술 이론과, 조형 예술과, 광고 창작과,
뭐 예술 경영학과, 영상 이론과 뭘 준비하든 간에 이 12단계 사유법은 우리 모든 것의 기초예요. 베이스예요. 예. 그거를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거를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준비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나중에 결과로서 그게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요. 관찰력의 중요성을 오늘은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